왜 스마일 라식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력의 질과 장기적인 만족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 나성진 원장입니다. 간혹 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스마일 라식을 받은 걸 알고 오셔서 해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일 라식이 제일 좋아서 원장님도 스마일 라식을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지금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최성원 원장님께 스마일 라식을 받았는데요. 시력은 오른쪽이 1.0, 왼쪽이 0.7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40대 중반이라서 이미 노안이 있어서 왼쪽에 근시를 일부 남겨두는 모노비전 방법으로 수술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스마일 라식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제 눈은 마이너스 3디옵터 근시에 왼쪽만 경도의 난시가 있었고 각막 두께는 570 정도, 평균이 535니까요. 두꺼운 각막이었죠. 그래서 아주 무난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수술도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클리어 라식과 같은 4세대 시력 교정술이 나오기 전이었고 스마일 라식이 가장 최신 교정 수술이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재수술 시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컨트라 라식, 컨트라 라섹인데요. 이 수술은 각막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불규칙 난시를 교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에요. 컨트라 방식이 시력 결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컨트라 라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눈을 검사했을 때 불규칙 난시가 전혀 없었고 건조증의 영향이 적은 스마일 라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난시가 1.5디옵터 이상이 있었어도 스마일 대신 컨트라 라식을 선택했을 거고요. 라섹이 회복기간은 조금 긴 대신에 제일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안과 의사들은 대부분 라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한데요. 최 원장님이 영상을 따로 찍으신 것도 있지만 라섹이 꼭 부작용 위험이 가장 적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회복기간 문제가 아니더라도 라섹이 베스트라고 딱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후회한다고 하느냐 하실 텐데요. 이미 늦게 받은 시력 교정술 좀만 더 참았다가 천천히 할 거라고 조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클리어 라식 때문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의 경우에 근시, 난시만 교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같은 1.0이라더라도 똑같은 1.0이 아니에요. 1.0을 읽어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1.0이 있고요. 야간에 빛이 번져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력의 질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클리어 라식이 이 부분에서 스마일 라식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일 라식과 클리어 라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도록 각막 내부에 작은 렌티큘이라고 하는 조각을 만든 후에 이것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매우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쑥 빼내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빠르고 통증과 안구 건조증 또한 적다고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일 라식에서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렌티큘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렌티큘의 이 주변부가 절벽처럼 깎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를 사이드 컷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드 컷이 있으면 렌티큘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각막 표면에서 급격한 모양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것 때문에 야간 빛 번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리어 라식에서는 이 렌티큘의 주변부가 절벽처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또 스마일 라식을 할 때 최소 두께, 미니멀 티크니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1, 2디옵터 정도의 근시에서는 깎아야 하는 각막의 두께가 너무 얇게 되고 그럼 렌티큘이 얇아져서 이를 박리하고 제거할 때 렌티큘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도 근시에서는 스마일 라식을 권하지 않죠. 따라서 최소 두께, 이 미니멀 티크니스라는 것은 렌티큘을 두껍게 만들 목적으로 안전하게 수술할 목적으로 설정한 값이에요. 현재 최소 두께로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만큼 잔여 각막은 더 얇아지게 되는 거죠. 간혹 사이드 컷과 채소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애매하게 혼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스마일 라식에서 최소 두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레이저가 다소 거칠기 때문이에요.
레이저가 거칠면 렌티큘의 앞면과 뒷면을 박리할 때 이 기구를 이용해서 힘을 줘서 뜯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경도 근시를 교정할 때는 렌티큘의 두께가 얇은데 힘을 줘서 박리하다 보면 렌티큘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일부 렌티큘이 눈 속에 남게 돼서 근시, 난시, 불규칙 난시가 남아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트라 라식이나 컨트라 라섹으로 재수술을 하는 거죠. 반면에 클리어 라식은 이 고운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리가 되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1디옵터 미만의 낮은 근시에서도 안전하게 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동공 크기가 저는 작은 편이라서 야간 빛번짐을 느끼지는 않지만요. 또 저는 난시가 없어서 스마일 라식하고 문제가 없지만 스마일 라식은 난시를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난시 축을 맞추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데요. 각막을 깎아서 난시를 교정할 수는 있어도 난시 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도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도 난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스마일 라식을 권하지 않고 수술을 하고 나서 난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스마일 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클리어 라식은 난시축을 맞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참고로 최근 스마일 라식 회사에서 개발한 스마일 프로도 같은 기능이 들어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가격이 있어서 가격을 400만 원이나 이렇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어 라식은 기존 스마일과 비슷한 비용으로 더 정확한 난시 교정 효과까지 있어서 그 점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스마일 라식이나 스마일 프로에 있는 사이드 컷은 불규칙 난시를 일으키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클리어가 더 좋죠. 덧붙이자면 동공의 크기가 크신 분들에서 렌즈 삽입술을 권유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레이저로 각막을 깎고 균일한 면이 유지가 되는 부분을 광학부라고 하는데요. 이 광학부는 동공의 크기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야간의 빛번짐이 심하게 유발됩니다. 그렇다고 광학부를 너무 넓히게 되면 각막을 깎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야간 동공 크기의 평균이 6.5mm인데요. 8mm 근처로 매우 큰 동공을 가시는 분들께는 렌즈 삽입술만 권유하거나 야간 빛번짐을 피할 수 없다고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클리어 라식을 하게 되면 야간 동공 크기가 큰 경우에도 야간 빛번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공이 크다고 해서 꼭 렌즈 삽입술만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 교정술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의 효과만을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시력의 질과 장기적인 만족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스마일 라식 이후에 등장한 클리어 라식이 스마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시력의 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시력의 질과 안전성을 갖춘 클리어 라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라이트 형제 나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